두 변호사는 문정동에 둥지를 틀 예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하면 을에 떠올리는 서초동이 아닌 문정동에 사무실을 내는 것은 개업 변호사에게 큰 도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한테는 강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정동 같은 경우가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서초동보다는 법률 시장이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열리지 않은 이제 새로운 분야의 길을 뭐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일단은 문정동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때? 드디어 개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 정리에 여념이 없는 두 사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문을 좀 닫아볼까요? 벽지부터 책상, 책장.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골랐습니다. 막상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개업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변호사일지라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어렵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법인 인가 받는 것부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등기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 진행도 사실 잘 몰랐었고, 저희가 변호사지만 사실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부딪혀보고 뭐 누락된 거 다시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고,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시행착오를 좀 겪기도 했고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활용점정. 변호사 사무실 간판까지 완성됐습니다. 뭔가 가슴 꺼릿꺼릿한 뭉클하네. 이거를 이름 정하고 로고 정하고 이것도 시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진짜 엄청난 창작의 고통을 겪었는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인증샷을 빼놓을 수 없겠죠? 로펌 대표와 파트너로 다시 시작한 곽국은, 김성민 변호사. 두 사람의 변호사 인생 파트 2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업 후 의뢰인이 처음으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개업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사무실 괜찮나요? 네, 예. 좋은데요? 이게 개소하고 어쨌든 처음 오시는, 정말요? 예, 그렇구나. 의뢰인분이에요. 이거를 받으시려면 네. 절대 이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네. 그때 제가 얘기를 예. 드렸죠. 이렇게 받으시면 네. 그 사람은 분명 돈을 줄 때 네. 이게 어떠한 명목인지를 특정을 해서 받을 텐데, 그냥 이제 저희끼리 분쟁 난 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네. 대여해 주신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의 위기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다른 분들도 사실 걱정이나 우려 같은 거를 아직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아마 사실인 것 같고, 저희도 당연히 그런 우려는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도 있듯이, 사실 주변에 돌아보면 아직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개척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현재 세태를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법조인이 되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용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을 했고 저희 변호사들도 이제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으면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을 더 귀하게 대하고 더 잘 해드리고 실력도 쌓아야지만 이 세태를 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만 명의 변호사 중 13,00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252개 시군구 중 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이 37%나 되는데요. 변호사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백길로 3시간을 달려야 만나는 울릉도. 주민 만여 명이 살아가는 외딴 섬. 4년 전만 해도 변호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무변촌이었는데요. 고생하십시오. 네. 이제는 사람들의 법률 등대가 돼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백승 변호사입니다. 예. 아, 저 참 뭐 어떻게 변경 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울릉도 1호 변호사 백승빈 변호사입니다. 백승빈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울릉도에 왔는데요. 연수원 동기에게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듣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어쨌든 법률적인 곤란을 겪었을 때 재판을 받거나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지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최소 2박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배가 안 뜨면 못 나가는 거고 또 배가 안 뜨면 못 들어오는 거죠. 단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그 중간에 있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울릉도에 개업하는 거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영수 씨와 사무실을 함께 쓰는데요. 아, 예사님. 예, 영수입니다. 보니까 건물 위에 벽돌집 고개 있던데. 서로가 서로의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뭐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어우, 네. 내가 뭐가 안 닿고. 매도 의뢰를 하신 거거든요. 여기가 자기가 요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요 땅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다. 매입한 게 네. 이걸 과연 길로 인정돼서 이게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인지, 아니면 이건 실제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안 되는 땅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이게 지목이 전이니까 밭대기로 쓰고 있으니까 이걸 도로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지금 막 그런 말 아니가. 그렇죠. 옛날 사학이긴 한데 상담료는 무료. 하지만 늘 성심성의껏 도와줍니다.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도로를 지금 사실상의 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결국 이것들은 공로에 통하는 도로로 봐준 기라 그거죠. 그럼 흙길도 그게 굳이 포장을 안 해도 어쨌든 사실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육지에 비하면 정말 어떤 소송이라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소송이 이르지 않는 다른 법률적인 업무까지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생각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요. 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렇지만 부자가 될 만큼 그렇게 크게 많이 벌지도 못하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제가 저는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외지인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는데요. 외지인이 왜 와서 이거 해집고 다니냐라는 아예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죠.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네, 참 그렇게 말하시면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적 조언을 달라고 하는 사람, 조력을 받을 걸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조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프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로 저한테 날을 세우시지만 어찌 보면은 시간이 조금만 달랐으면은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당신이 의뢰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좀 영화만 좀 두고 다음에 사주세요 하고.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자 그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점점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 건 맞는데 주민들의 정이 듬뿍 담긴 독특한 수입료는 울릉도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저는
좋은 거 있으면 언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 작성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홍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홍합. 울릉도산 홍합인데 우리 보통 생각하는 그 쫓겨난 홍합이 작은 홍합이 아니고요. 좀 커요. 울릉도산 홍합은. 그 맛도 괜찮고. 예, 그거를 그냥 억지로 주고 가신 분이 있었죠. 원래 수입료를 안 받을 일이었긴 했는데 안 받는다는데 계속 그냥 억지로 주고 가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거랑 뭐 고로쇠 받은 적도 있고 고로쇠 무리요. 예. 이제는 명실공히 유일무이한 울릉도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날 오후 기타를 메고 거리로 나선 백승빈 변호사. 아이고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울릉도에 들어온 후 기타 동아리에 가입했는데요. 난생 처음 잡은 기타와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이 외로운 섬 생활에서 위로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울릉도에 연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그 당시에는 또 우리 그 중개사 친구도 그 당시에는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뭐 외톨이 수준이었죠. 어떻게 좀 고만고만한 우리 나이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친목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싶었어요. 기타 연습도 하다가 또 같이 놀러도 가고, 예, 예를 들어 뭐 여름에 바닷가 가서 뭐 고기 구워 먹는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는 정말 그 참 좋은 제 마음이 휴식처 같은 그런 동아리죠. 웬일이 이래? 낯선 울릉도에서 큰 힘이 돼준 기타와 회원들. 사실 이들에게도 백승빈 변호사의 등장은 낯선 일이었는데요. 이제 기타 동아리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변호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친근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인간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친근해 보였어요. 그 계란빵이 차갑고 딱딱하기만 생각했던 변호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울릉도를 찾아준 백승빈 변호사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인데요. 오고 가기 어려운 이 낙후 지역에 변호사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좀 이제 삶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상담을 드렸는데, 사실 법적인 것을 어딘가에 물어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가까이 계시니까 제가 가서 여쭤봤는데, 법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좀 마음도 많이 누그러지고, 좀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선택한 울릉도였습니다. 도시의 변호사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법이 필요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가득합니다. 슬픈 예감 가두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만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넌 꼬였다. 잠깐 인상해. 헤어진 어둑어둑해진 시간. 오늘은 칼퇴를 서두릅니다. 먼저 갈게요. 예. 직장 동료이자 친구이자 동생인 영수 씨와 술 한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 고생했다 오늘. 오늘 벌써 금요일이야? 네. 죽겠네. 시간 진짜 빠르죠. 한국도 없는데 나이만. 이건 역시 울릉도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인데요. 한잔 마시죠. 조성아. 그 다음에 이거 F 잡으면서 이 C 완전히 손가락이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러면서 달려고 있겠지.
영수 씨가 술자리를 빌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제가 이제 중개업 쪽으로 이제 제가 전문가 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책으로만 공부했고 이제 실전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래도 이제 권리관계라든가 이런 분석할 때 상호 이해관계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형님이 진짜 명확하게 잘 풀어주시고. 니 뭐 먹고 싶노? 뭐 그러는데? 요거 먹고 싶다. 지금 먹으라고? 변호사가 같이 사무실 하니까. 근데 그래봐야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다 믿어주는 거죠. 저를. 그건 니 보고 들어오지 내 보고 들은 거 아니다? 그게 없더라고. 제가 도움을 많이 못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죠. 형님 소주 있어요? 소주는 있다. 낙후된 울릉도에 와서 도움을 준 백승빈 변호사에게 항상 죄송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울릉도 주민들. 하지만 백승빈 변호사에게 울릉도행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근데 내가 희생하면서 여기 왔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무엇인가를 많이 버리고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그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왔으면은 뭐 제가 대단하구나 말도 되겠지만은 저도 여기서 잘 살고 있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잘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 삶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아이고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쑥스러워요. 그게 나 큰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요리 찌즈가 요래 이 무치가 하나 싸줬어요. 백승빈 변호사에게 높은 보수와 명예, 화려함은 먼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듣고 자란 게 명예를 원한다면 판사, 권력을 원한다면 검사, 돈을 원한다면 변호사 이런 식으로 딱 그게 변호사라면 돈이지 잘 살지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근데 설마 지금도 변호사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변호사가 되는 분이 있으면 그건 제가 말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돼야 될까요? 일단 법률이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 재미를 느끼는 분이라면 당연히 좀 변론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좀 전문적인 일에 대해 가지고 법률을 통해서 법률을 무기로 삼아서 승리하고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자기 돈도 벌고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좋죠. 언젠가 울릉도를 떠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법이 필요한 곳에 있을 겁니다. 주변에 변호사가 흔해졌습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빛이 바랜 시대. 변호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같이 숨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변호사라는 직업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자격.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